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한남 2구역이,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이제 2파전, 시공 수주전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두 개의 그 기업체에서 조감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나 저 집에 살고 싶다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집들을 보이고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아파트 6개 동을 연결해서 한남동에 360m 스카이 브릿지를 만든다라고 하죠. 예, 굉장히 독특한 설계를 통해서 이제 조합원들한테 선택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6개 동을 이어서 스카이 라운지를 만든 겁니다. 야,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 것들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짓는 것들 중에서 없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기본이 됐지만, 이렇게 6개 동을 잇고 짓는 것들은 좀 독특한 설계인 것 같고 좀 특이하다.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세대수가 1500세대 전후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큰 세대수는 아니에요. 근데 큰 세대수가 아닌 게 장점은 뭐냐면 그만큼 이용하는 이용객이 좀 적잖아요. 이건 어쨌든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것은 조합원들만의 고유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이용 못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고 좀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의 어떤 커뮤니티 시설들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었던 인피니티 스카이 브릿지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넣었는데 그거를 한번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카이 브릿지 외에 이제 스카이 클럽 하우스, 자, 방금 스카이 브릿지 내에 있는 거겠죠. 스카이 클럽 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옥상에 이렇게 인피니티 풀, 우리 그 뭡니까? 마리나 샌즈베이인가요? 그쪽에 가게 되면은 우리 쌍용건설에 지은 싱가포르 호텔 위에다가 이렇게 배 모양의 수영장이 있잖아요. 저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예, 그 인피니티 풀처럼 이렇게 짓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스카이퍼, 이 야경 보면서 딱 맥주 한잔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내려가고 우리 집이야.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그죠? 굳이 이런 어떤 시내에 나와서 루프탑을 갈 필요가 없이 이런 집 앞에서 스카이퍼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매력 같습니다. 아, 부럽네요. 그 다음 프라이빗 스파. 여러분들 스파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를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스파를 받을 때는 굉장히 좋긴 하더라고요. 뭐 힐링되고 편안하게 진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간혹 가게 되는데, 그런 걸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저렴하게 하겠죠. 이게 유료라고 하더라도. 예, 우리 호텔 스파 같은 데 가게 되면 보통 인당 뭐 한 25만 원, 30만 원 하잖아요. 예. 그거에 비해서는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건너편에 DH 클래스트 뭐 반포 9주공이라든가 한남 3구역 같은 경우 이런 대규모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아파트 커뮤니티보다는 물론 작을 거예요. 이 구역 자체가. 그러나 세대당, 그래서 홍보하는 것도 세대당 커뮤니티 시설은 3구역이 한 2.5배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규모 자체는 그쪽이 더 크겠지만 단지가 더 크기 때문에 세대수 대비한 커뮤니티 규모는 대단히 크게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한 4,000평에서 4,800평 정도 지금 얘기하거든요. 대우건설이 4,800평, 롯데건설이 한 4,000평 정도로 커뮤니티를 하는 거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 거라서 쉽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극장도 요즘에는 이런 어떤 퀄리티 있는 이런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극장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극장도 우리가 일반 극장하고 다르게 좀 고급화된 극장들 있죠. 이런 저도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가끔 가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도 주고 극장 이제 상영하기 1시간 전쯤부터 뭐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이 되고요. 편안하게 마시다가 얘기하다가 들어가서 이런 편안한 공간에서 다과 제공되면서 먹으면서 보면 정말 좋죠. 물론 이제 가격은 일반 영화가 한 10,000원 하고 이런 것들이 인당 한 30,000원 하는데 뭐 그만큼 뭐 대우받는 기분이 드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집에서 즐길 수 있다라는 면도 좋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강 스카이 브릿지.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총 뭐 한 군데가 아니고요. 되게 여러 군데 분산시켜 놔가지고 총 74개가 됩니다. 예, 상당히 많은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커뮤니티와 조경, 예, 우리 단지가 어떻게 꾸며지느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가 아파트 가격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도 영향력이 크지만 앞으로는 그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좋은 아파트를 미리 선점하시는 게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아까 인피니티 풀 외에도 실내 수영장도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플라잉 스테이션 이런 거는 뭐 아이들이 노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도어 골프 연습장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대우건설에서 나타난 거예요. 롯데보다는 대우 쪽이 조금 더 홍보량이 많길래 갖고 온 거고, 물론 롯데가 짓건 대우가 짓건 뭐 비슷한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커뮤니티가 들어가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대 정형 창고 주고요. 창고 있는 것도 은근히 편합니다. 좀 쓸데없는 짐 같은 걸 줄 데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전용 창고 마련해서 주게 되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대당 2대, 세대당 2대 3,200, 그러니까 1,500세대 되는데 3,200세대면 세대당 2대가 넘는 수준의 주차 공간, 상당히 넉넉하게 지낼 수 있겠죠. 뭐 이 정도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자산 수준이나 이런 정도가 되면 차는 기본 2세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호텔식 드랍오프 존이 당연히 마련하고,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특화 설계가 되고 있죠. 한 2, 3년 전부터 드랍오프 존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호텔에서 체크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 앞에다가 차량 대기 같은 걸 해놓고 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 드랍오프 존이 없어지게 되면은 주차장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 드랍오프 존 설계하고도 세대당 2대 정도 된다 그러면 뭐 안 만들 이유가 없겠죠. 지금 이 한남종 정도 되면은 커뮤니티 시설 빵빵하게 해놓고 추가 분담금 더 내더라도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지, 이렇게 좋은 지역에다가 대충대충 짓겠습니까? 그게 더 손해죠.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건 다 짓자라는 분위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셨지만 지금 뭐 영화관이라든가 스카이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등도 들어가고요. 프라이빗 스파, 스카이 펍, 그 다음에 부티크 파티룸,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것들도 더 있죠. 거기에다가 산림욕장이 발음 어렵네요. 보테니컬 가든 카페, 키즈 노블 커뮤니티 라운지가 자리를 하고, 클라우드 어반 커뮤니티에는 플라워 아트, 키즈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원데이 클래스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문화센터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남 써니 커뮤니티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실내 멀티코트, 그 다음에 클라이밍장, 이것도 요즘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VR 게임룸, 최신식 GDR,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 연습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피니트 파크 커뮤니티에는 축구장 1.5배 크기, 야 어마어마하죠? 1.5배 크기의 중앙 광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 보관함, 가구 창고 전가구 배치, 1,018대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 셀프 정비소, 건식회사 시스템, 드라이브인 서비스 라운지, 통합버스가 들어가는 별도 공간도 있다. 뭐 좋은 거는 다 갖다 놓은 그런 모습이죠. 대우건설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 커뮤니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사진은 여기서 이제 캡처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 홈페이지 프로지오 소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남 2구에 관련된 최근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홍보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외관 설계는 해외건설사인 JERED,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벨라지오, 라스베가스 벨라지 호텔과 두바이 금융센터 등 이러한 것들을 설계를 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그런 건축 디자인 그룹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월드 클래스급들과 같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뭐 그런 정도 내용이고, 살고 싶죠? 네, 살고 싶지 않나요? 네, 이런 거, 와, 멋있지 않나요? 네, 이런 단차를 이용해가지고 계단, 조명도 넣고요. 네. 저는 다른 거보다 집이 예쁜 것도 물론 중요한데 커뮤니티 예쁜 거에 확 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 예쁜 아파트에 이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조경에도 진심을 담았다고 합니다. 조경도 요즘에 상당히 많은 어떤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은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한남 뉴타운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예, 아시겠지만 서울이 이제 용산 공원이 이쪽에 있고요. 이 오른쪽 편이 한남 2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한남 더힐 아파트가 좀 유명하고, 유엔빌리지, 나인원 한남 이런 데가 있는 건데, 이 이 한남 더힐 아파트도 거의 10년째, 거의 이번에 청담동에 그 PH119라는 아파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의 10년간 공시가 1위를 차지했었던 그런 고급 아파트의 대표적인 게 이 한남 더힐 아파트인데요. 이 한남 더힐 아파트도 세대수가 크지 않아요. 한 600여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1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쾌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경을 많이 신경 쓰고, 특히 이 어떤 예술품 같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거리뷰상으로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서 볼 수가 없는데, 위성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요렇게 보시면은, 요런 애들이 좀 평수가 큰 애들입니다. 뭐 90평, 100평 되는 애들이고, 뭐 작은 것도 한 20평, 또 25평짜리도 있고, 뭐 대부분 주력 평수가 이쪽에 있는 건데, 뭐 요것도 거의 한 70평, 80평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서는 잘 보이진 않으나, 예를 들면은 요런 것들, 예, 보이십니까? 요런 거나, 뭐 요런 거나, 뭐 이렇게 이런 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조경물들이에요. 굉장히 고가의 조경물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커뮤니티 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부 이렇게 헬스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차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에서도 조형물들이 있어서, 좀 고급스러움을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한남더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사람들의 어떤 선호를 하는 거는 이 프라이빗함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도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도로는 이렇게 큰 도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맞닿지가 않고요. 이 중간에 이렇게 약간 뭐 일부 주택이라든가 다른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막혀 있으니까 도로의 소음이라든가 어떤 그 적정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쪽은 뭐 산 쪽이 공원이고 산이니까. 그래서 한남 더일이 더 인기를 상당히 끌고 있는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는 한남이 사실은 더 새 거긴 합니다만, 이건 2010년도고 이건 2019년도 입주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공간이 좀 작고, 그 다음에 이 대로변하고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한남 더일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구역은 어디 있느냐? 이 구역은 이쪽에 있죠. 이쪽에서 이 구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고 이 구역. 요렇게는 3구역 대략, 요렇게는 4구역, 요 아래쪽은 5구역 이렇게 진행되는데 뭐 3, 4, 5구역에 비해서 한강변이 조금 한강과의 거리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남동은 한강 용산 민족공원을 80만 평의 민족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고 뒤에 남산이 있고 앞쪽에 한강이 있고 주변은 전부 다 고급 주거 벨트로 형성된 최상의 입지를 가진 곳이기 때문에 인기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경에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 조경은 이 조경을 보니까 뭐 세계 조경 건축상 우수상 토프스 국제 조경상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대단한 그런 그룹과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숲 벚나무 산책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작나무 숲, 여러분 자작나무 숲 좋은 건 알고 있어서 자작나무 숲이 많은 곳으로 제가 이제 뭐 찾아간 적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집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보면 볼수록 살고 싶네요. 네. 내부에서 보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큰 규모 축구장 1.5배 크기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앙공원 인피니티 파크도 있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살고 싶은 그런 집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롯데도 같이 가야죠. 롯데도 보시게 되면은 르엘 팔라티노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르엘 팔라티노 요거는 이제 스카이 라운지를 이런 식으로 지금 고려 중인 거고요. 여기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외관 설계는 세계적인 호텔 설계 전문 그룹인 HBA 그러니까 주택 설계인데 호텔 설계 전문 그룹과 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호텔급으로 지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는 한국 미디어 아트의 거장 이인남 작가님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남준 작가는 여러분도 많이 이름 들어보시지 않나요? 네, 저도 뭐 이분의 작품도 몇 개 보고 했었는데 워낙에 유명한 분이라 그래서 그분 제2의 백남준에 불리는 이인원 작가님과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 더 고급스럽게 지어질 걸로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한남 2구역의 베러덴 호텔 베러덴 호텔 호텔보다 더 낮게 하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문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주라는 건 이제 정문 게이트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멋있죠? 고급스럽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4,000평 규모로 지금 커뮤니티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나인원 한남의 커뮤니티 2.6배 그 다음에 한남 3구역 커뮤니티 세대당 면적 대비 2.5배로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우 같은 경우는 4,800평이니까 이 롯데보다도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좀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양사의 그 제안을 보게 되면은 장단점들이 있어요. 이쪽에서 롯데가 우세한 게 있고 이쪽에서 대우가 우세한 게 있고 충분히 비교하신 다음에 조합원들이 최종적인 선택을 하겠죠. 근데 뭐 어디가 지어도 너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한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하주차 공간에는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아까 얘기했었던 하이엔드 드랍 오프존을 설치하고 3블록에는 세대별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단독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의 호텔식 보안 시스템 적용. 이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세대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물론 기존에도 없진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뭐 서초동의 트라우마하우스 같은 거 있죠. 그야말로 재벌급들만 사시는 그런 공간들. 세대 수는 많지 않고 뭐 18세대, 뭐 25세대 이런 정도 수준에서 개별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는 봤지만 아파트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개별 엘리베이터, 세대별 엘리베이터를 준다라는 게, 물론 이제 이거는 전 세대 다 준다는 건 아닐 거고, 일정 평형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구역, 뭐, 이렇게만 주긴 할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개별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 중에서는 최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거선 측에서는 서비스 호텔에 버금가도록 제안했다. 한남 2구역 바로 앞은 아니지만 금방이죠. 금방에 있는 순천향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와 MOU를 맺어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단지 내 커뮤니티에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훨씬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대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관 버틀로존을 구성해 입구부터 호텔의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야, 그렇죠. 이 버틀러라는 게 이제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집사 같은 거죠, 집사, 비서,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2019년도인가요? 19년 초인 것 같아요. 19년 초에 그, 몰디브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버틀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전담하는 버틀러가 있어가지고, 얘기만 해주면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너무나 좀 편안하고, 좀 대우받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 그런 버틀러를 여기서는 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롯데건설 관계자는 한남 2구역 조합원이 호텔보다 더 편안한 공간에서 호텔식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월드클래스 거장 등과 협업하여 설계에 많은 공을 들였다. 롯데건설이 제안한 리엘, 팔라티노를 통해 조합원이 최고급 서비스와 편의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부럽습니다. 집이 어떻게 구조가 생기는지 오늘 설명 하나도 안 했잖아요. 또 집 구조야 뭐 좋은 품질 써고 뻔하죠. 구조가. 물론 혁신적인 설계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공간이 뻔하니까 이러한 단지를 어떻게 조명했는지, 단지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는 극과 극이죠. 자, 이 자료는 사실은 대우건설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약간 편협되게 해석을 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감안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설계를 이제 해발 고도는 최대 90m고 118m니까 이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층수도 여긴 최대 13층인데 여긴 21층까지 올린 모습. 연면적이 이제 비슷하고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차가 여긴 5단인데 3단. 근데 전 단차라는 게 뭔지 알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 형태로 이게 그 한남 2구역 자체가 워낙에 언덕이다 보니까 완전히 평지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단차가 적을수록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뭐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버라이어티인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렇게 단차가 좀 있어갖고 거기에 좀 예쁘게 뭐 계단도 좀 올라가고 단지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3단이 좋으신 분도 있고 좀 편의성, 좀 어르신들은 계단 있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런 식으로 쭉 비교한 게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493, 1540세대니까 1500세대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자, 4베이 평형으로 대부분 다 설계를 하고 있고요. 주방기구도 지금 뭐 미국 콜러 제품이든 스위스 액텐트 제품이든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둘 다 좋은 거겠죠. 싼 거 하겠습니까? 이런 데 하는데. 그죠? 독일 거, 이탈리아 거 혹은 이쪽은 독일 거. 뭐 LG, 오브제, 삼성 이거 비슷하네요. 삼성, LG 뭐 거기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디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죠. 어쨌든 이 두 메이저 시공사들은 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 엄청난 혈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조합원들은 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고급 아파트, 지금 한남 2구역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뭐 한남 2구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고급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고 싶은 충동이 더 생기게 되네요. 네, 멋있네요. 이게 잘 완성되길 바라겠고요. 한남 2구역 조합원 분들 무사히 준공까지 잘 아무 탈 없이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준촌 주공 뭐 이런 것도 6개월 만에 공사 재개됐다고 하는데 조합원 1인당 1억 2천인가를 추가 분담금 더 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다른 현장들은 잘 진행되고 멋진 공간에서 멋진 삶을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